예, 안녕하십니까. 떠돌이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강도 기준에 대해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기준 강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하면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강도,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 방망에 사용되는 로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 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 강도가 15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15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서 매분 인장 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인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 강도가 1500kg 이상이어야 한다. 강도는 그렇습니다. 시험편의 유효 길이는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시험편 수는 5개 합니다. 5개 이상으로. 시험편의 유효 길이는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시험편 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 평균하여 로프의 인장 강도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는 방망사의 신품 및 폐기 강도 기준, 신품 및 폐기 강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망사는 시험 요항서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속 인장 시험을 한 경우 요거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면서 그물코가 10cm인 경우 매듭 없는 방망 240kg, 매듭 방망 200kg입니다. 그물코가 5cm인 경우 매듭 없는 방망은 없습니다. 그물코는 5cm짜리는 신품이나 폐기시 한 가지씩 밖에 없습니다. 매듭 방망은 110kg, 폐기시 인장 강도는 그물코가 10cm인 것은 매듭 없는 방망은 150, 매듭 방망은 135, 그물코가 5cm인 경우 매듭 방망은 60 해서 이 숫자를 이 표를 보고 암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글씨로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이 표를 보고 요렇구나 신품일 때 어떻고 신품일 때 폐기시 해서 인장 강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표에 있는 걸 여기에 풀어놓은 겁니다. 2번 3번에 폐기시고 여기는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해서 여러분들 요것도 24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24년도에 출제된 문제이고 요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신품일 때와 폐기시라고 그 인장 강도가 1500kg 여기 어떻게 나왔는지 요것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사전조사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2024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먼저 조사 대상은 사지입니다. 사지. 지하수,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지하수, 용수 식생 등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입니다. 사지에 용수하고 식생이 들어갑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요거는 전 암기법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에 기절토된 경사면의 경사면을 실태조사합니다.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함으로써 토질의 구성, 토질의 구조,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가 1, 2번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주변에 기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와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함으로써
토질 구성, 토질 구조, 지하수 및 용수 형상 등의 실태 조사했고,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사시를 보는데 물사시입니다. 물사시. 사시를 보지 않습니까? 사시를 보는데 물사시, 토질 시험 등 해서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물사시입니다. 물사시. 물리적 탐사, 물리 탐사 및 탄성파 속도, 사운딩, 시추, 토질 시험 등 해서 물사시, 토질 시험, 물사시, 토질 시험 저는 요건 요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굴착 작업 전에 가스관이 있는지 상하수도관이 있는지, 지하 케이블이 있는지, 건축물의 기초가 있는지 지하설물에 대해 조사하고 굴착 시에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요 지금 굴착공사의 사전조사, 표작에 있는 사전조사입니다. 우리 규칙의 사전조사하고 틀리니까 꼭 표작에 있는 사전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스관이 있는지 상하수도관이 있는지 지하 케이블이 있는지 건축물의 기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사시로 했습니다. 물사시, 사시가 물사시다 해서 물사시 토실시험. 요거는 실태조사 1, 2번은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그냥 실태조사를 알고 있고 1, 2번은 그냥 외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터널공사 환기기준. 우리가 터널에서는 3차에서는 딱 지금까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3차에서는 환기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출제됐는데 2023년도에 출제됐습니다. 환기. 26년도에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23년도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터널 전 지역에 신선한 공기, 저희 아파트가 신선인데 신선한 공기 전 지역에,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시설 설비를 갖추어 두어 환기 용량을 산출하는 방법. 충분한 용량의 환기시설을 설치하며 환기 용량 산출은 요 5가지에서 환기 용량을 산출합니다. 발파후입니다.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 환기량. 요거는 근디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근디.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요거 쇼크리트 아닙니까? 쇼크리트를 치게 되면 분진이 매우 많이 발생됩니다. 쇼크리트. 여기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안반 및 집안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요 5개 사항은 발파 후 저는 근디로 했습니다. 근디 하고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는 쇼크리트니까 분진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했고, 안반 및 집안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을 기준으로 환기 용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발파후입니다. 유해가스 발파하면 유해가스가 나오고 분진이 나옵니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 및 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발파를 하게 되면 유해가스가 나오고 분진이 나옵니다. 그 안에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이 있으니까 신속히 환기시키고 발파 후 30분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사항은 환기 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환기가 안 되는 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디젤 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환기 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디젤 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터널 내의 기온은 37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37도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합니다.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되면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유의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유의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요 환기량, 다섯 번째,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 요거는 중앙, 집중 환기 방식, 단열식, 송풍 방식, 병렬식, 송풍 방식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 집중 환기 방식, 단열식 송풍 방식, 병렬식 송풍 방식 등의 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저는 특별히 뭐 암기하려고 뭐 어떤 뭐 두문자를 딴다든가 그림은 그리지 않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봐서 5개를 외웠습니다. 그냥 이건 뭐 두문자를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 5가지 사항만 나름대로 근 뒤에서 요건 뿜어 붙이기 안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발파 후에 유해가스 분진 내연기관 나오고 30분 이내 송배기가 완료되도록 하고 환기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건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해야 되고 터널 내 기온은 37도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야 되고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유해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 집중 환기 방식, 단열식, 송풍 방식, 병렬식, 송풍 방식 등의 기준에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요거는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문제가 한 문제 있군요. 터널에 대해서 지금 중요시 생각하는 게 환기니까 요 환기 장치도 꼭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를 차리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기술지도 수행 방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해서 기술지도 수행 방법 2023년도에 출제됐습니다. 기술지도 수행 방법은 기술지도 횟수 공사기간을 만약에 150일이다 하면 15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버리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이죠. 15일에 한 번씩 기술 지도를 하란 얘기입니다. 15일에 1회 이상. 소수점은 버립니다. 공사 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 금액이 40억 원 이상일 때는 건설공사 지도무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합니다. 40억 이상일 때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는 건설, 전기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는 경우, 기술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으로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그러니까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4회 월 80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 일일 사회 월 80회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 마지막으로 기술지도 제외대상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 제외대상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육지하고 연결되지 않은 섬입니다. 제주도는 해야 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이니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세 번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같은 광역지방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입니다.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해이염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여기에서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산업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5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26년도에도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수행 방법 꼭 알 수 있도록,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공부해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문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가 요거 읽어드리는 것보다 1, 2, 3번이 있습니다. 3, 4, 1, 2, 3, 4가 있습니다. 요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서 해서 지금 1, 2, 3, 4가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내용이 1, 2, 3, 4 똑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공사 시공 주도자의 총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여기 기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두 번째가 기술지도 위탁사업장입니다. 현장은 공사명, 공사기간, 현장 책임자, 소재지를 써야 되고, 사업 개시번호, 공사금액, 연락처를 써야 되고, 본사는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를 써야 됩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명칭을 써야 되고, 대표자를 써야 되고, 소재지를 써야 되고,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기술지도는 기술지도 구분해서 건설공사하면 건설공사에 체크하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하면 정보통신공사에 하고, 기술지도 대가가 얼마인지 기표가 돼야 되고, 총 몇 회를 해야 되는지 기표가 되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해서 요 네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계약서를 봤는데, 요게 지금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 관리자의 성명 또는 해서 블라블라 써 있습니다. 이거는 요 뒤에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줘봐야 소용없는 거고, 1, 2, 3, 4를 우리 이 표를 보고 기술지도 계약서 표를 보시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 관리자의 성명, 사업장명, 요거를
표를 보고 익히는 게 낫습니다. 써 있는 거 보고 익히느니 기술지도 계약서를 보고 아 여기가 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째 문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체결해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체결해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와 제외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 거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와 토목공사 합은 150억 미만 공사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모든 공사,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서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 토목공사 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공사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리가 120억, 150억은 눈에 많이 익은 거고 1억 이상 우리가 체결해야 될 공사입니다. 지도사를 따게 되면. 하고 이제 제외 대상은 앞에서 했습니다. 제외 대상.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이고 요거 암기해 두시고 같은 광역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해서 요 네 가지는 기술지도 제외 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일 전날까지 해서 이렇게 마쳤는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별표에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지도 계약 요거를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기술지도 계약, 기술지도 수행 방법도 나왔던 문제고 3번도 여기 4번 기술지도 업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에 기술지도 업무 내용하고 기술지도 관련 보존 서류 해서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 놓은 게 제 책에도 이거를 원문으로 써놨는데 그 기술지도 업무 내용과 계약, 기술지도 보존, 기술지도 관련 서류 보존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시행령 별표 18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지도 업무 내용과 보존 해야 될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거는 언급하진 않고 이런 제가 여기다 표를 다운받아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서류를 제가 보내주는 요 강의 내용 자료를 보고 꼭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강까지는 유튜브 자료를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30강이 끝나면 30강까지 다시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책하고 뭐 조금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은 누가 어떻게 암기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서술식으로 했습니다. 서술식으로. 근데 유튜브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글씨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튜브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강이 끝나면 제가 1강에서부터 30강까지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